그리고 이제 합당의 당위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합치면 좋지.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은 폭력적이다. 이런 판단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고 이 부분이 오늘 어쨌든 의총을 통해서 일단락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후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게 더 중요하죠. 네. 일단 지방선거가 치열해졌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특히 호남에서 조국혁신당 입장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이 먼저 합치자고 해놓고 자기들이 걷어들이는 상황이 된 거예요.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조국혁신당한테 굉장히 미안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조국혁신당 대표도 지난 일요일 13일까지 할 거면 하고 말려면 마. 우리는 우리 길을 가겠어. 이렇게 선언을 해버린 거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 내부에서 어떤 중진은 이 국면에서 조국 대표가 의문의 일패를 당한 거다. 맞아요. 의문의 일패 당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네. 자기들 멋대로 갖다 놓고 링 위에 올려놨다가 또 자기들 맘대로 당신 내려가 이렇게 해버린 거니까 너무 황당한 상황이 돼버린 거다. 그러니 지방선거가 어떻겠냐. 아주 그냥 세게 붙을 수밖에 없다. 특히 호남. 개인의 이해관계와 집단의 이해관계는 분리가 될 필요가 좀 있는데 그게 사실은 개개인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조국혁신당을 필요로 하는 니즈를 만들려면 저는 총력을 경북에다가 가야 된다고 봐요. 아, 경북에 쏟아야 된다 오히려. 전남에다 쏟으면요 대도 욕 먹고 안 돼도 욕 먹고. 반면에 경북에다가 쏟으면 돼도 칭찬받고 안 돼도 칭찬받아요. 근데 거기에 출마하는 사람 개인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다 보니까 이 갈등이 불가피한 상황이 됐거든요. 어찌 됐건 조국혁신당도 당이고 민주당도 당이기 때문에 당의 존재 이유가 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획득하는 것인데 그러면 저는 솔직히 광주 전남에서라고 조국혁신당이 제대로 된 성과 낼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것도 쉽지 않다. 골만 깊어지고 그것도 쉽지 않을 거고 오히려 경남 경북 쪽에서 집중을 해주면 저는 경남도 아니라고 봐요. 이번 분위기에서는. 이번 분위기에서는. 경남도 왜냐하면 민주당 아시겠지만 TK 선거는 그건 쉽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쉽지 않죠.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 틈새를 만들어야 된다고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사실은 그 합당 논의가 불발이 되다 보니 당장 이제 조국혁신당의 박병원 그 대변인이 아마도 이제 방송에 나가서 말하기를 합당 여부를 떠나서 적절한 수준의 사과를 받아야 한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는 상황인데 이렇게 양쪽에 골이 깊어진 상황이 된다면은 지방선거에서 선거 연대나 연합이라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지점에서 가능할 것이냐 이런 의문도 좀 들거든요. 아니 근데 정 변호사님 오늘 주옥 같은 말씀 많이 하시는데 선거는 냉정하게 치러야 되기 때문에 뭐 지금 기분 나쁘다고 해서 선거연대 안 해 이러진 않을 거예요. 조국혁신당도 합리적 지성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원래 세 가지 목표가 있었어요. 국힘 제로, 국힘 제로, 부패 제로. 부패 제로. 나 하나 뭐더라 까먹었어요. 네. 그러니까 세 가지 제로의 선거를 치르겠다고 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선거연대는 너무나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선거연대를 통해서 그 지난번에 지민 비조 했던 것처럼 열악한 뭐 특히 영남 전략 같은 경우에는 합쳐도 쉽지 않으니까 특히 PK 지역, 부산이나 경남 지역에서는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합쳐서 시너지를 낼 필요가 있고 TK 지역은 굉장히 어려운 선거예요.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왜냐하면 모든 물적 토대가 국민의힘은 TK에 쏟아붓고 있어요. 수도권 출마자 거의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거기에서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이나 뭐 진보당이나 이런 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선거다. 근데 거기에 용기를 가지고 니네가 가서 바위처럼 부서져라 라고 하면 우리가 왜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호남에서는 상당히 이제 격하게 붙게 될 거고 거기서 또 감정 갈등을 하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6월 선거 치르고 8월 달에 합당합시다. 그러면 이런 돌 날아오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더 어려워졌다. 다만 그러면 이 합당은 완전히 꺼진 불이냐? 그렇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28년 총선 그리고 2030년 대선 과정에서 조국혁신당은 조국이라는 대선 후보를 가진 정당이에요. 그래서 합당은 또다시 나올 거다. 그런데 다만 이번 지방선거 각자 도생했을 때 민주당이 예상하는 대로 8월 전당대회 때 쉽지는 않을 거다.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다. 근데 저는 어제 그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의 비교섭단체 그 대표 연설을 보면서
일감 차렸던 게 조국혁신당도 이제는 합당이 안 될 걸 알고 있구나. 왜냐면은 그 원고 내용을 보면은 많은 분들 안 보셨을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은 법무부를 향해서 국민의힘에 대해서 정당해산 심판 청구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이런 내용이 등장을 했고요. 그러니까 옛날 같은 쇠빙선 모드로 다시 간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언어들이 담겨 있고 그리고 개혁 드라이브를 얘기를 하면서 검찰 사법개혁과 함께 신토지 공개념 3법 입법을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주장을 폈고 거기에 더해서 민주당이 대선 전 원탁회의에서 합의했던 결선 투표제, 교섭단체 기준 완화 등을 정치개혁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이렇게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만약에 이번 주에 합당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긍정적인 결론이 나올 것으로 생각했다면은 이런 그렇죠. 내용은 저는 원고에 안 알았죠. 담았을 거라고 예. 봅니다. 예. 기본적으로 주말간의 상황을 보니까 안 될 것을 감지하고 우리 식대로 우리 힘대로 쇠빙선으로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다. 이런 식의 각오 정도는 한 것 같고 아까 얘기했던 그 3대 제로는 보니까 내란 세력 제로, 국민의힘 제로, 불평등 제로네요. 보니까 불평등 제로라는 표현이 사실은 진보 정당이 선취했던 그런 그쵸. 개념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뭐 따로 갈 결심을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분위기가 계속 감지가 됐으니까 네. 뭐 여기서 된다고 보고 관계를 설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노선에 충실하겠다는 것 같아요. 이제 사실상 전체의 정당 지형을 보면 조국혁신당이 가장 왼쪽에 있는 거잖아요. 진보당하고. 근데 진보당은 워낙 당력이 약하니까 지금 12석을 가지고 있는 조국혁신당이 그 여론전을 한다면 훨씬 파워풀하게 진보 의제나 진보 아젠다를 선점해서 적극적으로 이번 선거에서 캠페인 전략으로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많이 서운하겠죠. 조국혁신당 전에 제가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야기했었는데 네. 조국혁신당이 힘들 수밖에 없는 거는 지금 조국혁신당이 필요가 없어요. 아 예. 정당의 존재 목적이 전대 목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왜냐하면 조국혁신당이 탄생하게 된 배경이 이제 고마해라마 하면서 윤석열을 끌어내리겠다 3년 넘길래 이미 그게 이루어져 버렸어요. 이루어진 거는 필요가 없어요. 그때부터는. 그러면 조국혁신당은 조국혁신당만의 니즈를 가져야 돼요. 사람들이 뭔가 니즈를 가져야 되는데 본품 민주당이 잘하고 있으면 대체품이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품이 잘하고 있는데 굳이 대체품 우리가 사이드를 만들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조국혁신당의 니즈를 만들려면 지금 사람들의 불만 민주당 뭐 하냐라고 했을 때 사람들의 불만 조희대 탄핵해라. 그리고 정당 해산해야 된다. 국민의당이 힘을 해산해야 된다. 이런 니즈를 찾아가게 만해요. 가장 적절한 가장 사람들이 네. 지금 필요로 하는 거 그걸 지금 제공을 하고 있는 거죠. 진보적 영역에서. 네. 예. 그래서 그 표현 자체는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미안하게도 울림이 있을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니에요. 근데 24년 3월 3일 창당한 조국혁신당이 앞서 말씀하신 대로 3년은 너무 길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대한민국 정치에서 쇠빙선이 되겠다라는 결심 속에서 그 굉장히 적극적인 선거 캠페인 전략을 썼어요. 맞아요. 예, 네. 그래서 12석이나 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비례의석만 12석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요. 근데 그 일을 해낸 거죠. 근데 정말 사이다 같은 발언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졌고 가는 곳마다 대중들이 상당히 그러니까 막판에 선거 캠페인 할 때 민주당으로부터 콜을 엄청 받았어요. 조국혁신당이. 왜냐하면 여기도 좀 와줘라 해서 막판에는 그렇죠. 예. 지역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결합해서 짠 나타나면 대중들이 와 이런 환호가 있었고 마지막 선거 캠페인도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에도 화합형으로 해야 시너지는 날 거다라는 거고 저는 아까 이제 그 대구 경북 말씀하셨는데 문제적 지역구들 있잖아요. 옛날에 2000년 낙선운동이 있었어요. 총선연대라는 시민단체, 그러니까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해서 기억납니다. 총선연대를 만들고 예. 낙선운동이라는 걸 한국 정치 역사상 처음 해봤고 상당히 큰 성과, 부패 정치인 아웃 이걸로 그냥 선거를 했었었거든요. 근데 그런 정도로 이번에 조국혁신당이 쇠빙선 하겠다고 했으니까 앞장서고 민주당도 같이 캠페인을 하면 이게 내란과 12.3 내란 이후에 그리고 또 이재명 정부에 대한 평가 성격이 있는 1년 만에 있는 선거이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승리하기 위한 전략을 짜는 게 옳다. 네. 네. 이제 감정은 좀 내려놓고 그만 싸우고 일을 좀 하시라. 그런 전반적인 분위기에 대한 설명이신데 결국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그러면
예를 들면 대표 명사라고 할 조국 혁신당에 조국 대표는 이번에 출마를 한다고 선언을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디로 과연 가야 되느냐, 선거 연합이나 연대 대상이 될 수 있느냐 이런 의문이 있는 거고 한켠에서는 지금 그 광역단체장 선거들에 대해서도 유일무이하게 세종시장 선거만 지금 황운하 의원이 출사표를 던진 상황에서 그 자리를 민주당이 연대나 연합의 차원에서 양보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실존적인 실체적인 문제들을 마주하게 될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조국 대표님 한 번 더 희생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아 희생해야 된다. 저는 정말로 저는 다시 한번 말하는데 조국 대표님이 대구 같은 데 나가셔야 돼요. 아 격오지에 나가서 예, 오히려 그런 데 오늘 대구 나가서. 엄청 미시네요. 아니 저는 그렇게 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거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뭐 부산 경남 같은 데 위험하다고 이야기하는 게 이런 데 2, 3% 접어일 수도 있는 데거든요. 이런 데 조국 혁신당에 집중했다 만약에 접어린다? 그럼 난리 나는 진짜 조국 혁신당 힘들어져요. 정말로 지는 거 뻔히 알지만 질 때 지더라도 감동을 주는 패배를 할 수 있는 데로 가는 게 저는 지금 상황에서 조국 혁신당이 롱런할 수 있는 길이라고 봐요. 롱런의 길이다. 예, 롱런의 길이라고 봐요. 그게 정말 과감하게 포기라고 하면 안 될 것 같고 양보할 때 양보하고 그렇게 가지 않으면 저는 진짜 조국 혁신당은 이런 말씀 정말 저도 드리기 싫은데 여기 댓글 다시는 다 원래 알잖아요. 잘 알고 가까우신 분이잖아요. 네. 다 알잖아요. 조국반하고. 근데 무리하면 이번엔 무리하면 저는 무조건 탈락나거든요. 아니 근데 지금 보면은 그 민주당 안팎에서도 그렇고 조국 혁신당 내부에서도 보면은 조국 대표가 다음 정치적 성장을 위해서는 국회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정서가 또 만만치 않다 보니까 민주당은 다종다기한 방식의 선거연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이 없던 시절에도 그 진보 진영 당시 이제 민주노동당 그리고 뭐 그 통합진보당, 통합민주당, 네. 통합진보당 네. 뭐 이런 쪽하고 선거연대를 다종다기한 방식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어디를 찍거나 아니면 정치 협상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저는 오늘 그 얘기는 없었나요? 제가 막 그 청와대 갔다 오느라고 수임 기구를 만들고 아 그런 취지의 뭐 제안들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은 그래요. 돌았는데 오늘 최고위에서 네, 최고위에서 논의될 나올 수 가능성이 있을 있습니다. 거예요. 그게 일단 수임 기구를 띄우고 통합을 위한 예, 수임 기구를 띄우고 예, 그러니까 일단 네. 수임 그러니까 뭐 통합이나 합당이란 말씀을 싫어하니까 일단 수임 기구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수임 기구를 띄우고 이제 통합 논의는 선거 이후에 한다. 이제 이렇게 결정이 된다면 저는 이제 다양한 정치 협상을 할 수 있고 그것은 선거연대가 기반이에요. 그리고 상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표를 갈라먹는 뭐 1% 뭐 2%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강북에서도 1000표 차이로 이겼잖아요. 김재섭 의원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데서 서로 갈라치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저는 안 할 거라고 보고 정치 협상을 통해서 선거연대의 전략을 짜고 예를 들어서 조국 대표가 뭐 어디 출마한다라고 뭐 재보궐선거에서 출마한다라고 하면 거기는 무공천하는 거죠. 민주당이. 그렇겠죠. 만약 연대를 한다면 네, 무공천을 해서 자리를 비워주고 조국 대표가 들어오게. 그래서 정치구단 박지원 의원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조국 대표가 국회로 들어오는 거는 쉬워졌다. 오히려 쉬워졌다. 길은. 합당이 불발되면서 네, 오히려 쉬워졌다. 네. 그러나 다른 그 지분을 요구하는 거는 안 된다. 아 그러니까 조국 대표 하나. 나머지는 안 나머지에 된다. 대해서는 양해가 없다. 뭐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데요. 모르겠어요. 정치협상 과정에 조국혁신당이 그걸 받을 리는 없겠죠. 그래서 그게 지역이 뭐 세종이 될지 어디가 될지 뭐 부산의 어떤 구청장이 될지 이거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고 경우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지금 보면 야 5당 협의체가 있잖아요. 사회민주당, 그다음에 그렇습니다. 진보당, 네. 그다음에 뭐 기본소득당 기본소득당. 여러 당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의 틀거리를 이렇게 정치 협상 무대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으로 좁히지 말고 무대를 확장시켜서 같이 놓고 선거에 이제 전략가들이 모여서 협상 계획을 짜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통 큰 승리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대선 때 통 크게 협력하니까 통 큰 승리를 하잖아요. 물론 김문수 이준석 씨가 상당히 표를 많이 가져가긴 했지만 그런 차원의 전략 접근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